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KT 손익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창원 LG는 칼 타마요, 양준석, 마이클 에릭을 중심으로 인사이드와 외곽 밸런스를 맞추는 팀이다. 타마요는 전반에 외곽과 하이포스트를 오가며 공격 옵션을 넓혀주는 핵심 포워드다. 마이클 에릭은 골 밑에서 몸싸움과 리바운드를 책임지는 에너지형 빅맨이다. 양준석은 트랜지션과 킥아웃 패스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턴오버 리스크도 커진다. 문제는 직전 경기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백투백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고 속공 실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원 KT는 조엘 카굴랑한 중심의 클러치 운영이 매우 명확한 팀이다. 카굴랑한은 아이솔레이션과 킥아웃 판단이 뛰어난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에릭 로메로는 코너와 윙에서 외곽 지원과 수비 에너지 모두를 담당한다. 하윤기는 스크린과 롤인, 공격 리바운드를 동시에 책임지는 인사이드 축이다. 클러치 상황에서는 공격 루트가 자연스럽게 카굴랑한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실수 관리와 포지션 운영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 이 경기는 전술보다 체력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매치업이다. 창원 LG는 백투백 일정으로 인해 후반 체력 저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 KT는 클러치 상황에서 공격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된 팀이다. 박빙 흐름이 될수록 실수 관리에서 KT가 더 유리한 구조다. 결국 경기 승부는 4쿼터 집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고양 소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삼성은 캐렘 칸터를 하이포스트 패싱 허브로 활용하는 팀이다. 칸터의 볼 배급을 중심으로 코너와 45도 스팟업 슛이 동시에 열린다. 이관희는 오프볼 스크린 이후 즉각적인 캐치앤슛이 가능한 에이스다. 최현민은 커싱과 로우 포스트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옵션 자원이다. 존 디펜스를 상대로는 다양한 패턴이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를 가진다. 하이 포스트 마이너스 코너 마이너스 로우 포스트가 동시에 살아나는 팀 컬러가 강점이다. 고양 소노는 이재도를 중심으로 픽앤롤 비중이 매우 높은 팀이다. 이재도는 돌파와 킥아웃을 모두 위협적으로 구사하는 가드다. 정희재는 3&D 자원으로 외곽과 수비를 동시에 담당한다. 제일린 존스는 트랜지션에서 파괴력이 좋지만 하프코트에선 기복이 있다. 볼이 한쪽에 오래 정체되면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존 수비 로테이션이 꼬이면 하이포스트 대응이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서울 삼성은 존 디펜스를 상대할 때 패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소노는 하프코트에서 로테이션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칸터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수비 간격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노가 공격 리바운드에 과도하게 나서면 속공 리스크도 커진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는 삼성 쪽이 한 수 위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우리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하마니시, 이에란, 가와무라를 축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팀이다. 하마니시는 볼 운반과 패스 시야가 뛰어난 일선 자원이다. 이에란은 미드레인지와 골밑 득점을 모두 책임지는 핵심 포워드다. 가와무라는 스크린과 롤인, 박스아웃까지 인사이드 기준점이 된다. 탑에서 시작되는 세트 오펜스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리바운드와 일선 압박이 동시에 살아날 때 경기 장악력이 커진다. 우리은행은 김단비 중심의 하프코트 농구 비중이 매우 높은 팀이다. 이민지는 슛 감각이 좋은 득점형 가드지만 기복이 존재한다. 김단비는 하이포스트에서 공격과 패스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이다. 한엄지는 스크린과 리바운드에서 허슬 플레이를 담당한다. 전체 공격 비중이 김단비에게 많이 쏠리는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외곽 정확도 저하가 반복되는 흐름을 보인다. 삼성생명은 첫 세트 플레이에서 이미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은행은 김단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리바운드 싸움이 삼성생명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전환 속도와 세컨드 찬스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체 흐름은 삼성생명 쪽이 더 안정적이다. 네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KCC는 허웅, 송교창, 쇼롱 중심의 공격력이 강점인 팀이다. 허웅은 풀업슛과 연속 득점 능력이 탁월한 외곽 에이스다. 송교창은 드라이브인과 미드레인지가 모두 가능한 스윙맨이다. 쇼롱은 골밑 피니시와 공격 리바운드를 담당한다. 하지만 원주 디비전 이후 이어지는 백투백 일정이 큰 변수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SK는 김낙현, 톨렌티노, 자밀 원희의 삼각축이 매우 탄탄하다. 김낙현은 픽앤롤 운영과 킥아웃 패스가 뛰어난 가드다. 톨렌티노는 활동량과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특기인 포워드다. 자밀 원희는 골밑 장악력과 박스아웃에서 리그 최상급이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구조적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다. 세컨드 찬스 득점 비중이 매우 높은 팀 컬러를 갖고 있다. KCC는 백투백 일정으로 인해 체력 저하 리스크가 매우 크다. SK는 원희와 톨렌티노를 중심으로 리바운드 압박이 매우 강한 팀이다. 외곽이 막힐 때마다 세컨드 찬스로 점수를 쌓아가는 구조다. KCC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리바운드 흐름은 SK 쪽으로 기운다. 다섯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한 선수의 노련한 토스 배분이 경기 전체를 지배한다. 러셀은 강력한 타점과 파워를 갖춘 확실한 1옵션 공격수다. 최준혁은 러셀과 연계된 약속된 패턴 플레이의 핵심이다. 김규민은 중앙 속공과 이동 공격으로 블로킹 분산 역할을 맡는다. 서브 국면에서도 러셀과 최준혁의 강서브 압박이 위력적이다. 리시브만 버텨주면 세트 후반 주도권은 거의 항상 잡는 팀이다. 삼성화재는 김우진과 아이를 중심으로 공격 비중이 몰린 팀이다. 김우진은 다양한 탑업과 코스 공략 능력이 뛰어난 아웃사이드다. 아이는 오픈 득점과 백어택 비중이 높은 외국인 에이스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노재욱은 리시브 퀄리티에 따라 토스 안정감 기복이 있다. 블로킹이 모이면 범실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다. 대한항공은 서브와 블로킹으로 리시브부터 흔드는 팀이다. 삼성화재는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루트가 급격히 단순해진다. 러셀과 최준혁의 패턴 공격은 블로킹 대응이 매우 어렵다. 세트 중반 이후부터 대한항공이 점수차를 벌릴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전력 균형은 대한항공 쪽이 확실히 앞선다. 여섯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사이드 공격 비중이 매우 높은 팀이다. 자네테는 높은 타점과 파워로 오픈 득점을 책임진다. 박혜민은 공수 양면에서 활동량이 매우 많은 레프트 자원이다. 신은지는 중앙 블로킹과 속공 타이밍을 조율한다. 안예림은 전체 공격 분배를 책임지는 템포형 세터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자네테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다. 도로공사는 모마 강소희, 이지훈, 이윤정이 중심축이다. 모마는 강타와 백어택 모두 위력적인 1옵션 공격수다. 강소희는 리시브와 공격을 모두 책임지는 핵심 레프트다. 이지훈은 중앙 블로킹과 속공 완성도가 매우 높다. 이윤정은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도 토스 분배 능력이 좋다. 서브 전술 완성도가 리그 최상급 수준이다. 이 경기는 서브와 리시브 싸움이 승부를 좌우하는 경기다. 정관장은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패턴이 급격히 단순해진다. 도로공사는 강서브와 플로터 서브를 동시에 활용하는 팀이다. 클러치로 갈수록 세트 운영 안정감은 도로공사가 더 앞선다. 서브 압박이 길어질수록 정관장은 점점 불리해진다.